드디어 밝혀진 진짜 배신자.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의 사랑. 천년 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렀지만 오직 용이 되기 위한 기회만을 기다려온 강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왜 윤갑의 혼령이 돌아왔을까요? 그건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팔척귀의 계획 속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죠. 유령 리턴즈냐? 귀신이 너무 부지런해.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빠르게 알아볼게요. 윤갑날이?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윤갑이 돌아왔다고요? 그건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이건 풍산이 꾸민 열이 측 내부를 흔들기 위한 정밀 심리전이에요. 맞아요. 첫째는 여리와 강철 사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리는 윤갑 혼령을 보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둘째는 더 무섭습니다. 윤갑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죠. 죽었고 몸은 빼앗겼고 사랑도 놓쳤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앞뒤가 되는 거예요. 팔척귀는 그걸 노린 겁니다. 내부자 타락 노트냐? 이 정도면 윤갑 혼령 외전 나와야 돼. 여리 측을 안에서 무너뜨리는 풍산의 이중계략. 여러분이라면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 책의 내용이 좀 사실인 것이니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100년 전 용담골에서 벌어진 비극의 진실입니다. 왕이 본 책, 바로 광화문집. 거기엔 상상도 못할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죠. 과거 전쟁 중 임시 피난처였던 용담골. 그러나 그곳까지 적이 쳐들어오자 왕은 생존을 위해 최원우 고조부의 책략대로 승천하려던 이무기를 전략병기로 쓰려 한 거죠. 조건은 단 하나. 사람의 피, 그것도 수백 명의 생명이라고 믿은 겁니다. 결국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적에게 버립니다. 그 피의 재물 위에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팔척귀인 겁니다. 강철은 말합니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에요. 국가의 폭력이 낳은 복수의 화신이죠. 귀신도 유혈이력 있음. 저승에서도 국가 상대 소송 걸 듯.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세 번째 포인트, 강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팔척귀는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해 더 강력해졌고 윤갑의 혼령까지 다시 나타나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강철은 힘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요. 몸은 윤갑의 것이고 정신은 인간에 가까워진 탓에 이무기의 힘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강철이 말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야광주. 강철의 생명을 건 마지막 방법이죠. 강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끝까지 싸울까요? 아니면 열의를 위해 비비처럼 사라질까요? 남주가 이쯤 되면 파워 회복 이벤트 하나 있긴 해야 하는데 제작진 들었나? 지금 넣어야 해. 강철과 열의 그리고 윤갑까지 운명을 바꿀 최후의 선택이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제 뇌피셜로 다음 화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녘 왕은 최원우의 집에서 100년간 봉인되어 있던 한 권의 고서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로 엮인 표지에는 광화문집이라는 글자가 바래진 채 남아있었지요. 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펼쳤고 오래전 붓으로 눌러 쓴 듯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왕은 낮게 읊조리듯 물었고 무릎 꿇은 최원우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감히 거짓이라 단언할 수 없사옵니다. 다만 그날의 진실을 받아들이시기에 너무 잔혹하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책을 펼친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글자들 사이로 그날의 환영이 피어올랐습니다. 피로 물든 용담골, 불타는 초가집, 혼비백산한 백성들, 그리고 그 위를 날던 이무기의 푸른 그림자.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다른 장소, 같은 기억. 강철은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게 읊조립니다. 저 연기가 내 첫 숨이었지. 울부짖는 소리가 내 승천의 종이었다. 열의와 왕 앞에 선 강철은 책을 가리킵니다. 팔척귀는 그날 학살당한 수백의 원혼 위에 태어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악귀가 아니다. 왕권이 남긴 죄의 환영이지. 왕은 책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100년 전 이야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구나. 열의는 그 진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팔척귀는 단지 혼이 아니라 역사였다는 건가요? 팔척귀는 단 한 명의 복수가 아닌 100년간 잊혀온 모두의 이름이다. 강철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묻는 한 봉인은 완전해질 수 없다. 왕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100년 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무기를 불렀고 백성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하고 있군. 열의는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같은 시각 궁의 후원 한켠, 이른 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한 기척 하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발소리도 없는 기운, 그것은 한 발 한 발 원자의 처소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원자마마 처소다. 멀리서 궁녀 하나가 외치며 달려왔고 수문장이 놀라 몸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치 검은 안개처럼 스며든 기운이 이미 창호를 넘어 방 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원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방 안의 온기가 이상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원자의 몸 위에 들이운 그림자 하나, 바로 팔척귀였습니다. 그 존재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원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피도 왕의 계보, 그날의 것과 닮았군. 그는 손을 들어 원자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원자의 몸에서 청빛이 번뜩였습니다. 경비석, 여리가 융담골로 떠나기 전 건네주었던 수호석이었습니다. 팔척귀의 손이 닿기 직전 원자의 품에서 경비석이 빛을 뿜으며 푸른 진동을 뿜어냈습니다. 팔척귀는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청빛의 흔들림은 마치 그를 째려보듯 진동했고 팔척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넙덕, 아직도 너냐. 바로 그 순간 원자가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이미 흔적 없이 조용해져 있었지만 원자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뺨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경비석은 다시 침상 옆에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누가 있었어요. 원자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후원 너머 지붕 위에서 어둠 속 팔척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비석이 빛났던 자리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약해질 테지. 그날 밤 여리는 저자거리에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본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 틈사이 비친 그 형태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윤감나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인형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여리의 시선을 피해 사라진 것처럼 놀란 여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경비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후원 어귀의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다 빼앗겼다. 여리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윤갑의 훌령이 서 있었습니다. 훌령이라기보다 무언가에 잠식당한 기운에 가까웠습니다. 몸에서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흘러나왔고 표정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뒤늦게 나타난 강철이 여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팔을 벌려 여리를 보호하듯 가로막고 훌령을 주시했습니다. 저 흉악한 팔척귀가 한번 집어삼킨 훌령을 이토록 선명하게 뱉어낼 리가 없어. 강철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일부러 꺼낸 거다. 여리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강철을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그럼 윤검나리를 이용하려는 건가? 강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팔척귀는 원혼을 삼켜 소멸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안에 품어 강화하는 괴물이다. 그런데 저렇게 드러낸다는 건 그걸 미끼로 쓰겠다는 뜻이지. 그 말과 함께 윤갑의 훌령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피눈물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강철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저건 윤갑이 아니라 팔척귀가 연기하는 윤갑일 수도 있어. 밤하늘에 바람이 불었고 윤갑의 훌령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겨진 기운은 여리의 몸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팔척귀는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 훌령이 진짜라면 윤갑은 아직 살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짜라면 이건 여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치명적인 것. 여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팔척귀는 왜 지금 그 훌령을 꺼낸 거지? 강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윤갑을 믿고 있잖아. 그래서 후원 깊숙한 곳, 왕의 침전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오래된 밀실, 불이 꺼진 그 어둠 속에서 풍사는 팔척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검사관 윤갑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그놈의 혼이 이 여인의 마음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옵니다. 풍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팔척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척귀가 검은 안개를 벽에 토해내자 그곳에서 윤갑의 훌령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조금 전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다 빼앗겼다. 내 자리도, 내 이름도, 내 열이마저. 윤갑의 훌령은 통곡하듯 외쳤고 그 목소리는 고요한 밀실 안에서 울림이 되어 맴돌았습니다. 팔척귀는 낮게 웃었습니다. 좋다. 계속 그렇게 원한을 쌓아라. 내 분노가 깊어질수록 나의 힘도 커질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윤갑의 훌령의 가슴께를 짚었고 검은 문양이 윤갑의 영혼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궁에서는 강철이 침묵 속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그의 가슴 안에 숨겨둔 야광주는 묘하게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리, 이대로라면 너는 그 훌령을 믿으려 들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윤갑이 아니야. 강철은 눈을 감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리는 홀로 앉아 넙덕의 기록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경비석은 희미한 진동을 계속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윤갑나리, 정말 날이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팔척귀의 밀실, 풍사는 그림자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훌령 하나로 저 아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칼도 필요 없지요. 팔척귀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다음은 여리다. 강철은 여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리가 윤갑의 환영에 무너질까요? 당신이라면 믿음과 기억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강철처럼 현재를 지킬 것인지 여리처럼 과거를 붙들 것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은 팀 강철, 팀 여리, 아니면 팀 윤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회차 분석에 힘이 됩니다. 다음 예고 분석에서 만나요.